막혔으니까 육지로 가더라도 그렇게 험난한데 배로 가려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때 또 북쪽 지대로 가려면은 산동 반도를 거쳐 발해만으로 가야 돼요. 신라도 그렇게 갔어요. 고구려가 막고 있을 때는. 또 신라는 끝까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발해가 또 막고 있어 나중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중국 남쪽하고 교류를 많이 한다고. 직선거리거든. 태안반도 그쪽에서 중국 쪽은 닭소리가 들린다 그래요. 맑은 조용한 날은. 그 정도 가까우니까 그 태안반도 쪽에 가면 지금도 중국 사신을 접대하던 그런 유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 교류를 했다. 근데 중국에도 문화가 북방보다도 남방이 더 아기자기하다고요. 오히려 북방은 좀 투박한 쪽인데 남방 쪽은 좀 어떻게 좀 따뜻한 지역에 살았는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그래요. 평안도나 함경 사람들은 기상이 센 대신에 좀 우악스럽고 남쪽은 좀 문화적으로 뭐 이렇게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 대신에 약간 나약하거나 좀 이게 사기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국도 어떤 점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드럽다 그 말이에요. 이 문화도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문화를 많이 다뤘는데 무릉왕릉의 그 유물을 보면은 거기에는 중국 남쪽에서 들어온 것들 그런 양식들 물론 고구려 양식도 있지만은 또 일본에서 들여온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섞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해양 활동이 그만큼 컸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 압박, 신라 압박이 들어올 적에 문화적으로는 성숙했는데 멀리 일본하고도 교류를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하고 교류를 해야 일본과 연합을 해서 고구려나 신라 이것을 막아가지고 자기 생존을 도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주 팽배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일본은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었어요. 통일된 그 정권이 아직 야마토 정권이 그 뒤에 생긴 겁니다. 일본의 최초의 통일 정권이라 그러는데 훨씬 뒤에 생겼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 갈래로 찍혀져 있었어요. 물론 오키나와도 아니고 홋카이도, 북해도도 아닙니다. 그건 뭐 그때는 일본 영토도 아니었고 그 안에서만 해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백제가 건국할 적에 비류가 백원조의 형인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미추홀이 인천에 있다가.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황족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이게 비류 백제설이고 비류 백제 분국설이라 그럽니다. 분국설은 나라를 나눠준 곳. 그건 물론 이것은 일부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건 확실하지는 않아요. 또 하나는 이건 일본 사람이 쓴 논문에 기마민족설이라는 게 있어요. 기마민족 몽골 지대에 지금도 몽골 사람 말 잘 타잖아요. 기가 막혀요. 지금도 뭐 옆으로 뭐 제주도 부리고 이것을 저쪽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진출을 남쪽으로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죠. 남쪽으로 자꾸 진출을 한다고. 우리는 몽골리안이라고 하는 것이 몽골리안 계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기마 민족들이 와가지고 한반도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바다에 막혀서 여기 정착한 사람이 있는 대신에 또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이 기마 민족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일본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일본 학자가 그런 추적을 해가지고 민족은 이동하는 대신에 여기에서는 특수한 부분이 기마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말 한 마리가요 요새 그랜저 한 마리 가지고 있는 만큼 재산 가치가 있었어요. 또 사람도 못 먹는데 또 말을 먹여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그 힘이 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을 건설했다. 이 두 가지 설이 바로 일본 황족이 그래서 백제계 또는 기마민족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왕인 아직기라는 활동하기 이전에 백제에서 일본에게 좀
끌어들이려고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자꾸 뭘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 백제가 북방에서 받은 것도 있지만은 백제도 불교도 백제 불교는 중국 남방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이게 달라요, 조금 그래도. 그런데 물론 남방 불교나 북방 불교나 대승 불교는 마찬가지지만은 그래도 어떤 점에서 조금씩 달라요. 불상 만드는 거 조금 다르고. 어쨌든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일본에게 전해주는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는 제일 처음 문화적인 것, 가령 학술 관계의 책, 경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 이 기술 제품, 기술이라는 건 인문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 지식이 발달하고 이래야 손재주고 늘어나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게 또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절대 아니죠. 그게 청동시대 이런 것을 백제가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기술력이 향상되니까 중국에 들어온 거 이런 것들하고 해가지고 일본에다 전해주는 거지. 아까 말한 첫째는 경서라든가 이런 거, 천문, 역서 이런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기술 제품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죠. 장식, 청동의 부족장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게 거기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떠오를 거예요. 아까 장식 이럴 때 뭐 남하고 좀 다르게 분위기를 잡아간다 할 적에 잘 안 떠오르죠? 염료입니다. 물감. 왜 그러냐? 유럽에도요, 로마 시대에 물감 옷 하나 붉은 칠을 하는데 그 붉은 색소가 나오는 그런 동물을 좀 그 조개 같은 게 비슷한 거 그걸 몇 추력을 가져가야 한 감 만들어요. 그래서 신라 시대에도 뭐 고구려 시대도 이 귀족들하고 옷 색깔을 다 바꿔놨어요. 근데 귀족들 저간 사람들은 제일 비싼 물감. 그러니까 빨간색 뭐 이런 거. 왕은 누런색.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회색이라든가 이 어릿어릿한 거. 그다음에 서민들은 흰 옷만 입겠어요. 우리 백이민족 어쩌고 하는데 전부 흰 옷 입겠어요. 그래 벼슬 하지 않은 사람은 옛날에는 흰 옷 입은 사람이 백이라고 그런